힘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2거래일 연속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7조 원대까지 내려앉았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같은 메이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데다 유가가 오르고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 투심이 확연히 약해진 모습인데요. 힘도 없고 재미도 없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일장 분위기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하는가 싶더니 하락세를 키워가며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6% 떨어지면서 2,560선 아래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83% 내려서 8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일단 빅 이벤트들을 소화한 다음에 살지 말지 다시 결정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듯합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3,8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1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이 865억 원, 기관이 598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환율도 경계 심리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원 10전 오른 1,328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부진한 탓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8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57% 떨어지면서 이날 7만전자를 반납했습니다. 종가 69,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07%, 포스코홀딩스가 1.6% 약세였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 부진한 업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증권사 보고서의 영향으로 이날 3.6% 빠졌습니다. 종가는 55만 2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강보합으로 11만 9,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알테오젠과 JRP엔터를 제외하고 7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71% 하락해 27만 8천 원, 에코프로가 1% 하락하며 종가 89만 원이었고요. 포스코DX와 LNF도 각각 2.87%, 1.12% 내림세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날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2.97% 하락을 했고요. 이게 부진한 장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종가 역시도 9%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머크의 항암제인 키트루나 피아주사 제형을 2025년에 출시를 하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77,100원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선 확실한 호재가 있는 업종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5G와 통신 장비 그리고 원전 업종을 필두로 유가와 은행, 증권주 등이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주도주는 하락했습니다. 원전 업종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바로 통신 장비 섹터였습니다. 6G 투자 확대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 때문이었는데요. 하나증권은 내년 말부터 6G에 대비하는 차세대 5G 장비, 6G 레디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를 최선호주로 에이스테크와 KMW는 주가 조정 시에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KMW와 에이스테크 어제 상한가를 나란히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는 다음 달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할 계획이란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고점 이후에 3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통신 장비주, 어제의 상승이 6G 투자에 따른 상승의 사이클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빠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실종된 힘없는 시장. 하지만 기업 공개, IPO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후끈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올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공모가를 2만 6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 세 곳은 최소 청약 주식수가 20주, 그러니까 계좌에 최소 26만 원이 있으면 배정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주, 계좌에 13만 원이 있으면 두산 로보틱스 균등 배정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으로 몰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5일에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400%까지 오르는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로봇주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가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예상 시가총액이 1조 6,853억 원으로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을 감안하면 상장 첫날부터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사라지면 로봇주도 힘을 잃는 게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협동 로봇 시장이 2030년 올해 대비해서 35%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로봇 테마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그나마 힘을 받고 있는 IPO 관련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장 역시 머니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죠.